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12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경겁제가 있는 사주에 대한 연월시 관법적 해석을 좀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주를 좀 실용적으로 배워서 써먹자라는 측면에서 나와 사회가 연결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지금 저희가 한 10여 강에 걸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었던 11강서부터의 비견겁제 편은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인 거예요. 사회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롯한 내 쪽에 있는 사람이 인맥으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뭐 재주나 이런 것들을 함께 쓰게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삶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는 누구 소개로 뭐 하게 되었다, 누구 덕분에 뭐 하게 되었다, 누가 하던 일을 내가 받아서 하게 되었다 등등의 일들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형태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길게 얘기했던 내용이 비경겁제에 대한 관념을 바꿔라. 이제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배우시지 않고 뭐 책이나 다른 개인적 방법이나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일부의 정보들이 비경겁제를 되게 부정적인 존재로 내 것을 뺏어가는 탈죄의 존재로 각인을 시켜서 사주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아, 도둑놈이 많은 사주니 사람을 조심하시오, 사람과 인연 맺지 마시오, 사람을 믿지 마시오, 동업하지 마시오, 협업하지 마시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거는 사주의 메시지를 지금 거꾸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전달.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뭔가 명령서를 딱 들었는데 명령서에 수학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이것을 학교에 가면 열어보거라 해서 거기 나한테 무슨 미션 지시서가 딱 있는데 거기 수학 있으면 이게 뭐예요? 수학을 죽어라 하라는 소리죠. 한 번 하지 말고 수학을 여러 번 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수학이 싫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수학을 수학 해놨으니까 이 명령서는 나쁜 명령서. 나쁜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쁜 사주. 그래서 난 수학을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수학은 나쁜 거니까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입니다. 동화 속에 나온 청개구리야. 엄마가 이거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자, 사주는 이거를 기륭적 관점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해야 되잖아. 색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색출해? 아니 이게 어떤 초월적 존재가 만든 지구별 체험 계획서를 왜 우리 인간 나부랭이가 그거를 해석을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하는.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다라는 것은 지구별의 비경겁제 체험을 많이 해보고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재물과 네가 가진 것들을 서로 공유 교환하는 또 그러면서 또 경쟁도 좀 해보고 또 그러면서 좀 질투도 좀 해보고 욕망도 좀 가져보고 왜 비경겁제가 3개면 저기 3인분 벌어야지 뭐 1인분 벌어가지고 돼? 1인분 벌면 공멸인데 그러면 좀 큼직큼직하게 좀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 덕분에 또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일도 큼직큼직하게 할 수 있잖아. 뭐 요즘 현대 시대가 뭐야? 분업의 시대잖아. 분업이 3명이 모여서 너는 밭갈이를 해. 나는 심을게. 그리고 너는 가서 망 좀 봐. 야, 한 명 돈다고? 너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가져가지 않게 너는 이렇게 좀 지키고 경비를 서. 그랬더니 일이 효율적인 거야. 나는 열심히 밭을 갈고 저 사람은 열심히 수확을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물을 길어오고 저 사람은 열심히 여기를 동물들로부터 지켰어. 그랬더니 혼자서 농사 지을 때마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함께 푸짐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잉여 물건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비경겁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때로는 경쟁도 하며 때로는 시기 질투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근데 마냥 미워하거나 마냥 기피하거나 마냥 피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청소년이 인생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느 시기인가 고3이라는 시기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시기는 아주 안 좋은 시기야. 너가 아주 괴롭고 힘든 시기야. 그러니까 고3의 시기가 되거든 학교를 가지 말거라. 이거 엉터리죠. 사실 잘 제대로 말해주려면 뭐라고 해야 돼? 고3의 시기가 올 거야. 좀 힘들 거야.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가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너는 평생 기회의 중요한 고리를 놓치게 돼. 많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그때만 좀 참고 인내하여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해. 너한테 아마 어려운 숙제를 내고 어려운 시험을 주고 뭘 하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특히 너의 부모는 너를 엄청나게 기대를 할 거야. 너도 엄청나게 힘들 거야. 하지만 그 시기는 다들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버텨.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너가 고3 때 고생을 많이 할수록 너의 인생은 핀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고3? 야, 하지 마. 도망가. 학교 가지 마. 거기서 너한테 이상한 거 시킬 거야. 엄마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야, 말도 듣지 마. 집에도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죠. 뭐 그 1년은 편할지 몰라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 비경겁제를 만나게 되면은 또 때로는 그들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거를 먼저 뺏어가기도 하고 나한테 먼저 뭘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내가 보통 어리고 젊을 때는 주로 나보다 인생 선배들이 나를 이용하겠죠. 너 와서 편의점 좀 봐. 뭐 너 그리고 딱 9,700원만 받아가. 뭐 사장님은 50만 원 벌면서 나는 9,700원이 뭡니까?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억울하지. 그럼 억울하면 너 나중에 사장해. 그랬더니 알바비 주고 나니까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거 나중에. 자,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내 걸 줘야 되고 착취를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단계에 대해서는 또 내가 착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선의의 관계를 통해서 장점들을 활용하여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이 비경겁제의 미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비경겁제가 많다는 것은 사람을 활용해야 할 대상이고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인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비경겁제가 많은데 저는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성적인 거하고 사람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호신쌤은 지독한 아이예요. 엄청난 내성적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전화기는 무진동에 저는 저만의 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지만, 하지만 난 사회활동 잘해. 명담제가 이거 나 혼자 하는 거냐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운영하는, 함께 서로 신의와 협력하는 사회. 그러니까 나도 강의하고 우리 신 선생님도 강의하고 우리 타로 선생님도 강의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원만한 사회관계죠. 그러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하는 거하고 원만한 사회관계는 별개의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관계, 그러니까 보면 되게 활발한데 사회활동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반대로 거꾸로. 그렇죠? 막 사람들이 제일 밀어내. 너 제발 오지 마. 나 너의 술자리는 안 갈 거야. 너 술주사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근데 자, 내향적이어도 얼마든지 사람들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어요. 다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민감한 어떤 예민성이나 자신의 어떤 의식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훼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니까, 자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뭉치면서도 나의 독립성과 나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안전지대, 안전공간, 이런 거를 좀 확보해 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시 자기의 안전공간으로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내향적이냐 외향적인 거냐 하는 거하고 비경겁제 많은 거하고 무관해요. 호진쌤도 비경겁제 많지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12강 12번째 강의는요. 비경겁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식상으로 사회에 비겁을 가져오는 구조, 이 부분을 좀 전반부에 해볼게요. 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뭔가 매개체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 구조는 식신상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다양한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입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죠. 식신상관은 뭐 기르고 베풀고 키우고 돌보고 나누고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함께 무언가를 하고도 되는데, 보통은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거를 그 종합예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 회식 자리에서 함께 막 서로 얘기하고 같이 음식 먹고 막 음식 나누고, 야 내가 쏠게 야 다음은 어디 가자, 야 우리 춤추자, 야 너 노래 불러. 그거 뭐야, 지금 다 식신상관, 거기다 재성도 이제 좀 포함이 돼 있죠. 자, 이 사이트는 우리가 다 만대로 다루고 놀자 뭐 하는 형태잖아. 그래서 이 식신상관, 거기 재성까지 포함하면 이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식신상관을 공유하고 있으면 함께 놀자, 함께 하자, 함께 행동하자, 재밌는 거 봤는데 함께 보자, 함께 가자,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자. 야, 불쌍한 길고양이들 밥을 좀 주고 싶은데 우리 함께 하면 안 될까요? 밥그릇 없지 말고. 뭐 이런 등등. 내가 누구를 좀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은데 좀 함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즉 식신상관이라는 표현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뭐 기르고 키우고 하는 것들을, 기운을 빼는 어떤 표현을 표출하는 것들을 함께 비경겁제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 막 군무를 열심히 막 5명이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율동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죠. 여럿이 모여서
함께 표현하고 있다 같은 거죠. 여럿이 모여서 함께 큰 영화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 출연하는 50명의 배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어.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식상을 같이 썼어요. 뭐 함께 봉사활동에 가서 함께 뭔가를 했어요. 공장에 가서 함께 기술을 쓰고 있어요. 방직 공장에는 한 200명의 그 여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요즘엔 방직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죠. 반도체 공장. 이제 이런 형태로 뭔가를 여럿이 함께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매개체가 되는. 네가 하는 거 나도 하자. 내가 하는 거 너도 할래?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여.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뭘 좀 하고자 하니 그들도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그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니 내가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자, 이런 형태들이 식신상관을 공유하는 형태. 우리 전통 농촌의 풍습 중에서는 품앗이 뭐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옆집이 씨앗을 메고, 뭐 내일은 우리 집이 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다음 날은 저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결혼식의 부주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비경겁제들이, 야, 내 아들 결혼식 때 동네 사람들이 부주금 내줬는데 네 아들 결혼할 때도 내가 가서 부주금을 내주마, 뭐 이런 형태들이죠. 요즘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부주금 실컷 냈는데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한대. 이런 얘기들. 또 결혼이 늦어지니까 막 정년퇴직 다 해버렸는데 막 나중에 결혼하고 그런 일도 생기고. 자, 비경겁제가 식신상관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주 구조들을 뭐 샘플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사주들도 그런 거에 해당되겠구나 같은 거 보죠. 비경겁제들이 일지의 상관, 갑오일주는 아예 그냥 일지의 내 상관을 가지고 있어. 나 뭐 하자 하고 있는데 운에서 비경겁제가 들어오든, 특히 이왕이면 지지에서 비경겁제가 들어오면 더 다이렉트 연결이 되겠죠. 지지에 있는 비경겁제들이 와서 특히 임목은 삼합으로 연결되고, 묘목은 목생화는 목생화인데 합은 아닌 거. 그럼 합이 아닌 거면 생을 안 하나요? 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합이 아니어도 목생화는 목생화고 수생목은 수생목이고 금생수는 금생수야. 그게 뭐 원진기문이든 형이든 뭐 충이든 충은 보통 생관계가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목이면 삼합관계로 목생화가 일어난 거고, 그 중에는 묘목도 있을 거라고.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은 아니고 그냥 목생화야. 그 대신에 굳이 형충회합 용어로는 묘목이 있으면 오묘파죠. 오묘파. 근데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생화가 중요한 거고, 파가 일부 일어날 수 있는 목생화다 정도라고 보면 돼요. 파라는 건 뭐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깨면 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깰 수 있는 거. 근데 합으로 목생화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깨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네 맘이었으나 자를 때는 네 맘이 아니다. 자를 때는 엄격한 뭐 조건에 맞아야만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고, 함부로 자르면 노동부에서 호출 온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묘목 같은 경우는 이 묘목은 왕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생해야 돼. 난 그냥 이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묘목 보고 생하라 그러 하니까, 묘목 보고 오화를 생하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형편되고 조건 맞으면 생해주는데 내가 지금 형편 안 되고 조건 안 맞으면 안 생해줄게 같은 거죠. 가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와 어떤 합관계, 되게 친분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야, 지금 포탄 다 전쟁 무기 닥달 긁어서 빨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포탄 제일 많은 서방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는 사실 우크라이나랑 뭐 이렇게 전에 뭐 친분이 있는 게 아니야. 대신 미국 형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 거기 포탄 좀 보내줘라. 그럼 저희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약간 또라이라서 포탄 함부로 빼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야 전쟁 지게 생겼어. 너희들 좀 해. 뭐 미국 형님이 보내시라면 제 보내죠. 하면서 이게 형편 되면 보내고, 형편이 안 되면은 못 보내겠습니다. 괜히 포탄이랑 무기 막 보냈는데 저 러시아의 그 푸틴 형님께서, 야, 너 저 재미없어. 나 거기로 폭격기 보낼 거야. 나 그냥 나 북한에다가 나 신형 전투기 준다. 제발 그것만은. 뭐 이런 형태들. 근데 지금 보니까 신형 전투기도 주고, 보니까 미사일도 주고, 지금 요즘 좀 있으면 푸틴 아저씨가 지금 북한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해. 대국의 황제가.
김정은의 우리 아이돌 김정은한테, 독재자 아이돌이죠 우리 김정은이. 그래서 철없는 아이돌 김정은한테 가서 야, 좀 무기 좀 빡빡 좀 긁어주라. 내가 좀 괜찮은 미끼, 내 기술 제공해줄게. 너 미사일 날리다 맨날 실패했다며. 내가 인공위성도 쏠 수 있게끔 해줄게. 요즘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국방력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야, 북한 애들이 인공위성을 날리게 생겼다. 북한 애들이 야 갑자기 초음속 전투기와 스텔스기를 다루게 생겼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도 국제 정세에 다 엮여 있으니까. 묘목 얘기하다가 지금 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냥 목생화. 그러니까 갑을주는 지지의 목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를 도울 일이 생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거야.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가 전부 수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수. 그러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사회에서 죄다 할지 말지 나한테 허가받고 해. 저 불 좀 켜려고 하는데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사회로부터 야 나한테 인허가 받고 해. 허가 받으면 내가 해주고 허가 안 받으면 너 못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수기운이 여기가 몽땅 수기운인데 내가 혼자 화하려 그러면은 그 다들 잠잠하라 내용어나 하고 있는 동네에서 저 여기서 축제마당을 열고 싶습니다 같으면은 이제 좀 반발이 크겠죠.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양양 서핑 비치라는 데가 생겼어요. 양양 서핑 비치.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저도 한번 날씨 좋아지면 한번 밤에 가볼까 하는데 거기 전국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다들 예쁜 옷과 그 야한 옷을 입고 거기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 그 서핑 비치에서 그 클럽과 축제와 파티와 공연이 주말에는 밤새 벌어진대. 거기서 그래서 제2의 해운대가 됐대. 이제 해운대로 사람 안 간대. 양양 서핑 비치로 간대요. 근데 서핑 비치가 뭐 하는데 저기 서피 타는 데잖아. 몸이 좋아야 돼. 그래서 거기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걸 보고 헬창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근육을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근육남들이 다 거기선 그래도 된대. 막 그래도 된대. 다른 데서 남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미쳤나 뭐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같은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전부 수로 돼 있으면 그 전혀 어르신들이 밤에 조용히 자는 곳에서 축제한 거야, 지금 이게. 축제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양양 서핑 비치를 처음 개척하신 그 사장님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양양 서핑 비치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처음 거기가 완전 황무지였대. 사람들이 속초 아니면 저 강릉으로 놀러 가고 양양은 중간에 저 화장실이나 한번 가는 휴게소 있는 동네였는데 근데 거기가 버려진 동네와 같았는데 거기를 그 몇 개 해수욕장을 갖다가 눈여겨보고 거기다가 그 서핑의 성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핑 대여소, 서핑 교육 장소, 거기에 이제 춤추고 놀 수 있는 밤새 야간 젊은이들을 위한 핫플레이스 클럽을 만들어서 일단 시동을 걸었어.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밤에 잠을 못 잔다, 시끄럽다, 저놈들 옷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밤새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왜 남녀가 왜 우리 집 옆에서 희덕거리고 밤새 술 먹고 있냐 해가지고 온갖 민원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이렇게 다 설득해가면 이래야 이 동네가 삽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안 그러면 이 동네 죽습니다. 이 지역 땅값도 오르고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젊은이들을 모이고 그러니까 가게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또 거기 무슨 장소 그래서 이제는 그 양양 서핑 비치 마을 전체가 축제 장소로 변해서 밤에 잠을 안 자는 불화성의 동네가 되었다. 물론 거기 불나방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하룻밤을 불태우고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여자들끼리 혼자 그 양양에 갔다 그럼 남자친구들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물론 남자들끼리도 막 가서 그러죠 이제. 뭔 얘기하는 건데 나이가 두착이지. 하여튼 이게 만약에 이게 수기운인데 내가 혼자 화 피우고 있으면은 그 깜깜한 동네 양양에 축제를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아마 대운에서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이제 어둠이 걷히고 나의 화기운들이 뭐를 하게 됐다. 여기도 화면 뭐 금상첨화겠죠 이제. 자, 이런 경우가 나의 재주를 사회에 요 비경겁제들이 머리에 뭐 올렸나 봐요. 간지는 동치에다 천간 움직이면 지지도 따라가고 지지 움직이면 천간도 따라간다 같은 거예요. 자, 천간의 평관이면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인성이면 어떤 사람이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혜택 주고 뭔가 먹여 살려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수생목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뭐죠? 어떤 조직에 있거나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혜택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맥관계로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여 다 같이 딸려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무슨 뭐 양양에 서핑 비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무슨 회사에 있는 서핑 회사에서 몇십억 지원을 해주셨고 무슨 회사에서도 뭘 해주셨고 다행히 지자체에 계신 분도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그 지역을 무슨 서핑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무슨 영업허가도 내주시고 거기다가 뭐 지역발전 지원금까지 내주셔서 우리가 다행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우리 도와줄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심사를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 무슨 상도 타게 되고 무슨 품질 관리도 거치게 됐어요.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 나는 이민도 돼보고 경인도 돼보고 인생 중반에 나의 정체성을 찾게 돼서 나는 가보의 일을 하게 돼요. 나와 내가 거쳐왔던 경인이라는 사람들도 끌어당기고 내가 거쳐왔던 이민이라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해보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요 뒤에 뭐 글자 있느냐, 뭐 다음 운에서 뭐 들어왔느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재성운 들어오면 유종의 미를 거두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수면, 죄의 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수면. 반대를 무릅쓰고 불꽃을 피웠는데 다시 꺼졌다.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아쉽다. 이게 운에서 운이 도와주죠. 화운이 들어오면 돼. 대운에서 화운 들어오면. 그럼 이제 뭐 이런 형태들도 이제 보면은 뭐 비슷한 구조예요. 꼭 합이 되지 않더라도 목생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합이면은 약간 밑에서 짜서 약간 정분이 있어서 서로 뭔가 연결점이 좀 더 강해서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이 잘 걸려 있으면은 뭔가 그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끌림이 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속으로 있는 거고. 이제 합이 없으면 모르겠다. 같이 하자. 이성적으로 움직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인사형 3회 역각인데 상관적인 방법을 했더니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뭐 형은 조종해 가면서 너가 이런 조건 가주면 내가 요거 도와줄게. 너가 몇 시까지 어디에 가면 나도 거기에 몇 시까지 가 있으니까 뭐 해줄게. 뭐 이런 형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목생화인데 인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목생화는 목생화인데 생쥐끼리 목생화야. 얘도 임목도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애고 사화도 막 움직이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야, 나 어디서 뭐 펼칠 건데 너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야,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거든. 나도 지금 무슨 단계에 가야 되니까 그 관계 맞으면 내 도와주고 관계 못 맞으면은 네가 와. 뭐 이런 식으로 협의, 조정. 형을 해서 서로 목생화를 해주다. 그러니까 10개 달라 그랬는데 뭐 3개 올 수도 있고 뭐 5개 달라 그랬는데 10개 올 수도 있고 A 제품 달라 그랬는데 B 제품이 올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지금 이 제품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화라는 재주를 부렸더니 임목이 조건을 봐가면서 도와주다 말다 하고 내가 오화라는 방식으로 사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숙시킨 거죠. 생지는 일단 해본다의 의미가 있는 거고 왕지는 그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서 완성되었다.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같은 거예요. 아무개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일단 잘 추는 건 둘째치고 일단 춤을 췄다는 게 중요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해볼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생지적 단계고 왕지는 걔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됐어요. 그 분야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 분야 하면 이제 걔가 무르익었어요. 뭐 이런 거죠. 내 상관적 재주가 오화로 안정되게 무르익으니까 여기 있는 겁재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잘 도와주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인묘 방합이니까 야, 내가 도와주는데 너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가 없다고 우크라이나가 탱크 좀 보내달라고 서방 세계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서방 국가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아이고 이거 비싼 탱크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옆 나라에 있는 독일에서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독일이 우리는요 2차 대전 때 하도 뒤어가지고 남의 전쟁 참여 안 할래요. 자꾸 그러고 우리는 평화주의자 같은 배신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에이브람 전차 50대 보내준다. 세계 최강 에이브람 전차를 그 바다 건너서 보내줬어. 근데 너희는 바로 옆 나라인데도 안 보내주냐? 우리는 태평양 대서양 건너서 지금 에이브람 전차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독일이 마지못해서 알았어, 탱크 보내줄게. 이게 이제 임목이 도와주면 이제 묘목도 도와준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 사주는 상관 식신을 쓰면 보장돼 있죠, 이렇게. 돈이 보장돼 있어요. 이렇게 식상생재는요, 과정과 결과가 붙어 있는 형태는 보통은 결과가 보장돼 있는, 야, 거기서 그 기술 가지면 얼마 벌어. 확정이야. 그 기술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보장돼 있어. 라는 형태들이. 근데 식신상관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결과 보장이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안 해야지. 뭐 나쁜 거, 이런 거고. 좀 공의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면 해야지.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에베레스트를 가자. 그러면 야,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성공 보장해? 아, 우리 같은 조건에서 다들 성공하고 있어. 그래, 그럼 가자.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식상생재의 논리인 거고. 식상만 있고 재성까지 안 가 있으면은 일단 해보는 거야. 뭐 안 되면 또 해보지 뭐.